김용민 평론가님하고 네. 우리 신인기 대표를 같이 모시니까 음. 뭔가 좀 느낌이 스튜디오가 정치비상구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떠십니까 지금? 네. 한 시간 전에 예. 김용민 TV 나오셨어요. 예.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아 요즘 뉴제임스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데다가 감사합니다. 김용민 TV도 정말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아, 활활 느껴집니다 지금. 예,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판하면은 한 2천, 3천씩 구독자가 빠집니다. 아, 그거 김용민 TV 빼놓고는- 구독자가 예, 그거 빼놓고는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할 말을 하시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시청자군에서 이렇게 빠짐 현상이 생긴다는 거는 분석하셨을 때 어떤 원인으로 진단을 하십니까? 엄청난 팬층이 있구나. 음.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할 말은 해야겠다. 뭐 우리가 뭐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비판하는 건데 맞아요. 뭐 구독자 수 빠진다고 여기에 굴한다면은 그거는 뭐 스피커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는 좀 길게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예. 요즘 신윤기 대표는 뭐 당연히 똑같이 전과 다름없이 전과 동으로 열심히 좀 비평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 거고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기준을 놓고서 평가를 늘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유시민 씨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작년만 해도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그때 조국당하고의 합당을 유시민 씨가 주장하면서 그때 이해찬 총리님 회고록을 앞에다 놓고 김어준 씨 방송에서 뭐 절차 가지고 시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공개 비판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 1월 달인가 막 그 네, 말로 기억하는데. 기억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유시민 파워를 실감은 했어요. 그 비판 글을 올리고 나니까 진짜 저도 고정적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던 편이었는데 한 2달 사이에 한 8개가 다 하차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방송을 뭐 하다가 그만한 경우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린 경험은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유시민 파워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적극적인 방식으로 느낀 게 아니라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느꼈는데 확실히 아까 우리 김용민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구독자 층도 이렇게 뭐 빠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분이 그래도 파워가 네. 아주 강력하신 분 아닌가. 아니 뭐 그런 제일 생각은 오래된 들어요. 후원자 또 지지자 중에도 유시민 비판을 하니까 김어준 때까지는 참았다. 근데 김어준 유시민까지 비판까지 성역같이 참지만 돼 있죠. 근데 성역. 네. 유시민을 비판해? 이러면서 등 돌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역화가 좀 묘하게 돼 있어서 그거 이제 경험적으로 좀 느낄 수 뭐,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권력자 아니에요. 나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뭐 그랬잖아. 아닙니다. 유 장관님 권력자세요. 어마어마한 권력자세요. 권력 위에 권력자죠. 이런 아니 오늘 분들은. 초장부터 분위기가 정말로 유쾌한데 프레이크님하고 포켓몬 마스터님이 한순간도 정의롭지 않은 적 없었던 김용민 목사님을 아이고. 그 지지합니다 하셨는데 네. 한순간도요? 저분은 저의 그 24시간 365일을 감시하시는 분이어서 그렇군요. 네. 저분 실망시키는 일은 안 하는 게 내 인생에 좋겠다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을. 진짜 권력이라는 게 누굴 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 나가는 교사의 행위도 권력일 수 있지만 더 센 권력은 뭔지 아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눕는 게 진짜 권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제 풀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그러잖아요. 뭐 보통 뭐 국가기관들도 우리가 뭐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시민이라는 이런 상징 권력이 가지는 그 성역화나 어떤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본인은 이제 안 시켰다고는 하지만 안 시켰는데 하니까 이게 훨씬 더 그 권력 위의 권력이라는 게 실체적으로 그 직감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이 듭니다. 이야기를 갖고 또 시간을 끄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유시민 전 장관이 말이죠. 이렇게 본인의 불편함을 표시하면은 누가 불편하게 하지? 사람들이 찾아서 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린치 우르르 비슷하게 타겟팅 해가지고. 근데 막, 요즘에는 좀 팬이 빠지셨는지 요즘엔 일일이 또 좌표를 찍어주세요. 뭐 촉법이니 용역이니 이 최근엔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명을 해서 뉴 이재명의 수장으로 공격하라 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거 심각하죠.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에 유시민 작가 올 들어 많은 비평을 했지만 그중에서 인물로는 이분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저격한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김용남 전 의원 많은 분들이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궁금해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본인의 이제 SNS를 보니까 경기 평택을에 완전히 또아리를 틀으셔가지고 지금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본인 아파트에서 본 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장뷰 아닙니다. 경제뷰, 미래뷰 맞습니다 했는데 우리 집 앞에서 전경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내려다 보인다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지금. 네. 자랑하신 거죠. 자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네. 이사를 좋은 집으로 이렇게 잘 네. 하셨던데 뭐 저도 보면서 김용남 의원님 하면은 사실 이번에 평택을에서 너무 큰 고생을 했고 사실 이게 뭐 바깥에서 공격받는 것보다 한 팀 안에서 공격받고 배척받는 게 훨씬 더 한 2배, 3배 더 아프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잘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감동하기도 했었고 김용남 전 의원님은 참 독특한 게 사실 이게 법조인 출신들이 경제에 강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보통은. 네. 근데 이분은 정말 좀 특수하게도 정말 경제에 대한 어떤 뭐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어가지고 전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이런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기여의 면에 있어서는 저 김용남 전 의원님이 하실 일이 좀 굉장히 많다. 네. 저 그런 의미에서는 저 이사도 참 잘하신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평택을 공천이라는 게 지난 그 재보선 과정에서 상당한 화두가 됐고 어떻게 보면은 유시민 작가가 그 논쟁에 불을 붙였고 그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안 끝나고 전당대회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23대 총선. 23대 총선을 앞두고 평택에 정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전 후보가 조국 전 대표도 지금 평택에 정착해서 이 단체 저 행사장에 막 참석하더라고요. 가서 야호 하진 않았지만. 네. 근데 23대 총선 다음 총선이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뭐 28년 4월 아니겠습니까?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1년 8개월 불과. 예, 네. 1년 8개월. 이 사실 1년 8개월은 뭐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정치권에선 결코 그 뭐 긴 시간이 아닙니다. 공천 받고 뭐 하고 생각하면은 1년 뭐 남짓 남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금 다음 총선 도전자들은 일찌감치 내려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의 골든 타임이다. 이런 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 평택에 정착하겠다. 게다가 삼성이 바라다 보이는 집을 구했다라는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 적임자로서 나를 기억해달라. 다음에 선택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김용남 전 후보에게는 넘어야 할 선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상대가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인데 오늘 야 상임위원장 투표 국토위원장이 됐어요. 한 표 차로. 국민의힘 내부 투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김정재 의원을 이기고 국토위원장이 됐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국토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유능한 그 정치인으로서 유이동 의원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그런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벽을 하나 넘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또 다음에 나온다면은 맞습니다. 민주 진영 안에서 어떻게든 교통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때도 삼자 대결로 싸운다면 또 유이동의 무난한 어부지리 승리가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 김용남 후보에게는 정말 지난 재보선 못지않은 그런 큰 걸림돌이 그 앞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 문제가 그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 혹은 통합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정치부 출입을 했던 입장에서 좀 어떤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사실 어느 후보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뭐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송영일 후보가 되든 이 문제는 그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불거질 거라고 봐요. 이게 뭐 그 최근에 혁신당이 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요구 가지고 좀 막 민주당에 협조한다 만다 막 이러면서 엄청 압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그 합당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전 정리가 된다고 보는 게 결국 조국혁신당이라는 당과의 합당에 왜 그렇게 매달리느냐.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라는 거는 그냥 문재인 정권을 함께 했던 그 동지애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 동지애를 심판했죠. 끼리끼리 카르텔이라 해서 심판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부채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주목하는 거는요. 뭐 이걸 단순히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뭐 김호준 씨 방송 한 20만 명이 보니까 맥스로 잡으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코어가 네. 그 핵심 코어라는 사람들이 그럼 20만 명인데 그 20만 명도 다 김호준 씨 방송 동의해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그 뭐 이분 뉴스니 뭐니 해서 매블쇼랑 제가 구독자들 추이를 보면서 그냥 계산해 보니까 이분들 대략 그 중에 코어들은 한 6만 명 되는 것 같아요. 6만 명 보니까 정도가 핵심 완전 코어나. 코어들은 한 네. 6만 명 정도. 그러면 그 민주당은 선택을 해야죠. 그 6만 명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6만 명과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오히려 중도와 중도 보수에 있는 전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선택할 것이냐. 그 6만 명을 선택하면요. 600만 명하고는 영원히 이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6만 명이 지금도 계속 민주당과의 어떤 결합이나 어떤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또 유시민 전 장관이나 뭐 이분들하고 또 힘을 모아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또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갈림길에서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을 또 선택한다? 그럼 그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과거의 실패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제는 정말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는 과감한 전진과 진격을 한다면은 저는 중도와 중도 보수에 있는 그 많은 유권자들 제가 왜 600만 명이라 했냐면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도 사람들이 헤아려 보면 아니, 중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 구조로 치면 한 20%, 25%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을 오히려 선택하면서 더 민심의 바다로 민주당이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더 좋은 선택 아니냐.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정청래 후보의 좀 페이스북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의혹 제기의 정석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과 국무위원 중 한 명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지는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하면서 결국은 카메라에 포착된 이 텔레그램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라면서 몰아붙이는데 그 텔레그램 내용 자체가 보면은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통합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밀양 여부를 밝혀야 된다는 한 국무위원의 그런 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포착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몰아가기를 하면서 통합 문제를 전대 핵심 이슈로 부상시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아니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루 전에.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네. 아 그리고 나서 그 유효 기간은 하루. 그날에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거 누구 거죠? 뭐 저희들도 그때 당시 뭐 추정만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의원 실명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뭐 저작거리에서 뭐 추정하는 사람은 있었죠. 아니 이게 네. 그 사실 김민석 후보 겨냥한 거잖아요. 전 총리 겨냥한 거고 그 신년 기자회견 총리 당시에 질문이 실제로 나왔었어요. 나왔나요, 이게?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거 나 이 답을 듣고 싶은 것 같은데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 했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셨군요. 네네. 그때 네. MBC 기자가 물어봤었고 아하. 현장에 저도 있었고 이 네. 질문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미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밭글류로 해서 뭐 김민석 후보다 그 당시 이제 총리다 이런 맞아, 글들이 그런 소문이 돌았었고 돌았죠. 네. 그게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글 올린 거는 김민석 전 총리 겨냥한 거죠. 네, 겨냥해서 네거티브인 올렸지만 거죠. 네. 당사자는 아니라고 이미 분명히 얘기가 예전에 공개적으로 나왔었어요. 밝혔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문제라는 게 앞으로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양태로 불거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리는 근데 것이고. 저는 저거에 대해서 뭐 자진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뭐 나오면 될 일이고 또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누구라고 그냥 주장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평가하면 네네. 되니까요. 근데 저런 식의 스무고개식으로 네거티브의 신개념을 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 텔레그램 안에 있는 거 저 국회에 찍힌 거잖아요. 내용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밀양 여부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고 문제 있다면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규명해야지. 하고 저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뭐 당명은 변경 불가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데 그때만 해도 막 조국당과의 합당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게 이슈가 됐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저거 맞아요. 다 맞는 네네. 말이거든요. 저도 그분 있으면은 좀 찾아주세요. 그분은 당대표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당을 잘 운영하실 분이고 그래요? 정말 예. 정신이 맑으신 분이고 제대로 되신 분이에요.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당대표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상황인데 이 국무위원회 메시지는 이제 정청래와 조국 사이에 공천 지분을 둘러싼 은밀한 미략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라는 취지지요. 밝혀야죠. 맞습니다. 예. 네. 밝혀야 되는 거 밝혀야죠. 아닙니까? 만약 있다면 밝혀야죠. 그런 아니 것들은. 저기 최고위원들 다 패싱하고 통보한 뒤 20분 있다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당 대표가 이 당내 수기를 거쳐서 제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죠. 최소한 최고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청와대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청와대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상호 기자 말에 따르면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청와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고 도리어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합당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게 작년 초였죠. 올 초였죠. 올 초. 작년 말에 하도 이 청와대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엇박자가 나니까 안 되겠다. 김민석 총리를 조기에 당으로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시점. 그 이야기가 이제 정청래 대표 귀에 들어가니까 정 대표가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합당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의혹 제기를 이상호 기자님이 이제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취재해서 네.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아니 네. 그리고 저는 이 합당 이슈를 지금도 또 의제로 올려가지고 맞아요. 이번에 연임하면 또 합당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저거 정말 미련한 전략이라고 보는 게 음. 아니 합당이 올바르고 필요한 일이면 그때 관철시키지 그랬어요. 음. 아니 그때 본인은 관철시키려고 했지만 절차도 위반하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3주 만에 스톱했거든요. 그게 바로 청와대가 반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어쨌든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올바랐으면은 아니 어떻게든 그럼 다 본인의 직을 걸고 관철을 시켰어야죠. 올바르다면. 근데 본인도 하다 보니까 아우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민심을 의식해서 본인이 멈춘 거거든요. 멈춰놓고 지금 와서 그럼 멈췄다라는 건 네. 잘못됐기 때문에 멈춘 거고 사과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또 하겠다? 해보세요. 또 막히는 거예요. 그 사과는 이제 내용의 조국- 본질이 바뀌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사과였던 것 같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뭔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노코멘트 발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자니 그러면 애써 지금 친해진 유시민 또 팀 김어준 이 화합과 네. 단결을 깨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만약에 옳다고 얘기하는 순간 반명 인증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정확히 그렇게 해야 되는 딜레마 것이고. 상황. 네. 그러니까 노코멘트 한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야. 정청래 정치를 보게 되면.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노코멘트라는 것도 그러니까 NC, ND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중립 선언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가족이나 제 와이프가 만약에 모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참아집니까? 노코멘트라는 야, 입장을 제가 낼 수 그거는 있어요? 저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듭니다. 아니 누구라도 네.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앞뒤가 지금 이것도 안 맞는 게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라고 의리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좀 유시민 씨가 전면에 대놓고 지금 모욕하고 있거든요. 무슨 뭐 어물전에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의리 지키겠다는 말이 거짓이면 그럼 참아도 되죠. 의리를 안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지킨다고도 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참아야 되니까 너무 어색하고 이 하여튼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노코멘트라는 발언도 아 역시 정청래다운 행위다라는 생각이 그런 들었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신 거고. 정청래 전 대표의 그 가장 상징적인 그분의 그 본질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 코멘트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 네, 네. 그는 사실 본인 뜻대로 지르고 나갔다가 크게 낭패를 본 이후로 급격하게 뭐랄까요 타협적인 정치인이 됐는데 뭐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묘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그 타협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과 방책으로 타협한다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분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2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전 불가능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봅니다. 정청래 대표 후보의 정치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보는 사람들이. 방금 제가 노코멘트 발언도 이또 비슷한 맥락이 또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데 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발언을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내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견디는 거를 지켜보는 게 힘든 건데, 과거에도 친노라고 하면서 지금도 뿌리 사통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친노인데 이분이 임기 말에는 노무현 정권을 내부에서 흔든 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과연 친노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 그레이 에어리어 같은 이런 회색지대적인 정치를 늘 해왔기 때문에 언제는 이런 말을 했다가 언제는 또 저런 말을 했다가 계속 입장을 바꿔오면서 유불리에 따라서만 본인의 처신을 해왔기 때문에 뭐 본인 입장에서는 탈당 한 번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 주류만을 늘 선택해 왔으니까 그게 자랑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일단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어제 믿어버리면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근데 또 내일 모레 또 하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떤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전 정청래 후보의 한계로 보는 거죠. 그분이 탈당하지 않은 거는 나가면 시베리아 벌판이기 때문에 탈당을 못한 겁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안 한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좀 상전벽해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정청래 전 대표하고 저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두통 관계 셨다면서요. 작년에 당대표 나왔을 때 저희 김용민 TV도 나와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가까우셨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고 또 어려울 때는 또 함께 의지하는 관계였고 예전에 그 기억하시죠? 공갈 발언. 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 다음으로 네. 차석 최고위원 할 때 주승용 최고위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그게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갔을 때 막 어마어마한 막말 파문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또 SNS에서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을 응원 메시지도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막 올렸고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야. 저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그래서 아이고 의원님 괜찮습니다. 뭐 고맙다는 말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그만해. 도움이 안 돼. 아, 여기 또 아픈 스토리가 또 하나 있는 건데. 막말 김용민이가 사실 정청래 막말을 두둔하는 순간 이거는 사태가 더 커진다고. 예. 아, 스피커에 문제가 있다. 저 멈춰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사실은 저 정청래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티 유시민이었습니다. 아, 심한 안티였죠. 옛날에.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하여튼 유시민 전 그 장관을 하여튼 정치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소명감을 안고 정치를 시작한 분 같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그랬던 겁니까? 그럼요. 뭐 네. 자료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한번 사석에서 네. 갑자기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봤더니 없어. 네. 유시민 전 장관 없는데 한 사람이 입을 막 열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정청래야. 아니,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를 성대모사 한다고요? 성대모사 하는데 네. 이건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DNA까지 닮은. 아, 진짜예요, 이거 진짜? DNA까지 네. 닮은 것 같은. 어머. 똑같았어요 진짜. 재능이 좋으시네, 재능이. 그래서 어투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유시민의 그 관용어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구강 구조가 다르신 것 같은데 연습한 거지, 연습한 너무 거지, 신기하네요. 집에서. 정말 너무너무 와, 똑같아가지고 다재다능하다. 내가 기함을 했습니다. 와. 예. 야, 그 정도였구나. 그런 분인데 네. 그래서 일생에 두 번 다시 화해하거나 뭐 지나가다가 회동할 일도 없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유시민 전 장관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전에 그 낙곰수 했었던 그 네네네. 해양로 벙커원 카페에 우연치 않게도 정청래 그리고 유시민이 한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한 공간 안에 있었는데 뭐 정청래는 무대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유시민 작가는 뒤에 있었는데 유시민 전 장관은 뒤에 있었는데 난 정청래 싫어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어.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는 공기도 공유할 수 없는 아유 사이구나. 그럼요. 아주 최천지 근데 원수였어요. 어쨌든